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성경에서부터도 찾을 수 있거든요.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습대로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모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느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처럼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존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요즘 뭐 개돼지라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그 매스미디어에 보면 그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고 막 그런 말도 들리기도 하잖아, 그죠? 네. 예,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우리는 분노를 드러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 그냥 분노 말고 거룩한 분노.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창조해 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시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하면서, 그리고 말이죠, 우리끼리도 그렇게 잘 대해 주지 않으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격 있어. 존중받을 자격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한자어로는 아마 무자가 무슨 무자일까요? 없습니다. 없을 무자? 시는 돌시. 볼시자? 네. 그러면 합쳐서 뜻을 풀이해보자면 보지 않은 것? 없는 것으로 취급. 취급한다. 요즘 그림자 취급한다는 말, 그런 것들 유행하죠? 네.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 존중과는 거리가 멀게 취급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치욕적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아주 귀한 존재로 다시 한번 재인식, 눈을 새롭게 뜨고 서로를 다시 한번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또 다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동안의 사랑의 교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그거는 한 8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많이 다루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초대를 해도 다들 바쁘셔서 못 오시니까 할 수 없었던 거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뭘 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 말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희생,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보다는 이제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지난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3년이니까 작년 제주교구 사제 피정 때 피정 강의는 제대로 듣지 않고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계속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존중을 표현해 줘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내용이다 싶어가지고 쭉 요약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차원에서 책을 하나 내용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주마간산 그런 말 있죠, 왜? 말 타고 휙 지나가면서 바라본다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혹시나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그렇다고 이 출판사나 이 책하고 제가 무슨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기 나와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여기 쭉 써 있죠. 1, 2, 3, 4, 5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봉사, 선물, 스킨십 이렇게 스킨십은 우리 피부와 피부가 닿는 그런 전달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한국말로 딱히 번역을 하기가 좀 또 어떻게 번역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그리고 봉사, 그리고 스킨십 이렇게 5가지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도 제가 아까 엄마, 어머니 이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정말 완전히 다른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친엄마라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내야 하면서 맨날 구박하고 그래서 늘 욕 먹고 소외당하면서 자랐던 자녀가 있다면 우리 엄마 하면 머리 아파. 엄마 말만 들어도 엄마가 입었던 옷만 그 옷 입은 사람만 봐도 기분 안 좋아. 이렇게 그런 뜻으로까지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듣기 좋은 아름다운 달콤한 말로 엄마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천차만별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가서 보고 오라 그 말을 제주도 말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예? 강방오라. 강방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긴 말을 아주 짧게 잘 표현을 하는 그 제주도 말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말을 사용한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다른 말을 쓰는데 이 사랑의 언어도 각자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정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줄 때 나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뭐를 해줄 때 나 사랑받고 있네. 또는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언어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말이 나의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언어인가? 저는요, 몇 가지 나라 말을 해요. 그런데 제일 외국어라고, 제일 언어, 가장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모국어라고 그러죠? 네. 저의 모국어는 뭐겠어요? 제주도 말 아니고 한국말. 네,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제2 외국어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아요. 제2 외국어 또 하나 할 줄 알아요. 라틴어? 이탈리아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태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안 통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나는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태리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태리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 지금 말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말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5가지 한번 우리 기억력을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공사. 5번째, 스킨십.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5가지 언어 중에 한 가지가 제일 제일 언어라는 거지, 모국어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말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언어가 있는데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느끼는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제일 언어라고 명명해 봅시다. 달리 말하면 이름을 붙여 봅시다. 그렇게. 그래서 이 5가지 말을 설명한 다음에 나의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 볼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뭐 등수 내고 막 점수를 게시판에 붙여서 누가 1등 막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나의 제일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언어를 알고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네. 어떤 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어디다 써먹을 걸 생각 안 하고 계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나 또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에게 나 사랑의 제일 언어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죠, 우리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으면 우선적으로 이 5가지 언어 중에 이것이 나에게 제일 잘 통하는 언어니까 이렇게 나에게 표현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첫 번째 언어는 무엇입니까? 물어봐야죠. 적어도 사랑하여야 할 대상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줘야죠. 내가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말 모르는 상대방에게 막 그 이태리 사람한테 한국말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이태리 말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태리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태리 말로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먼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도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책의 앞부분에 조금 소개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자기 마음을 탁 터놓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이 책을 지으신 분 이름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었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이혼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재혼한 사람 또 오래 못 살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번째 재혼한 사람들은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첫 번째 결혼 때는 10년이었는데 결혼 기간이 아이가 태어나기 3, 4년까지는 정말 좋았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이 남편은 찬밥 신세가 됐대.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결혼했나 하면서 혼인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는 결국은 헤어졌죠. 그리고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또 혼자 지내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사람을 만났는데 결혼 기간은 2번째 결혼이죠. 3년 6개월이 걸렸대요. 6개월은 그냥 연애하는 기간이었죠.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결혼 후에 전쟁이 시작됐답니다. 6개월은 왜 좋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콩깍지란 말 들어봤어요? 네. 예. 6개월 동안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상대방이 약점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따리 써야지 뭐. 3번째는 어떻게 꺼졌네? 예, 3번째는 결혼 기간이 6년이었는데요. 3년 이혼 후에 3년 만에 공백 기간이 있다가 만났는데 2년간 교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랬는데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이었다가 점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는 여자하고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또 헤어졌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케이스라기보다도 3가지 해결책, 3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견디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님 세대들이 그냥 견디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견디면서 살지 못하면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특히 여자들이. 그래서 참 아픈 세월을 보내기도 했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아디오스, 바이바이 하면서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길은 더 나은 길을 찾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참고 견디자.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그거 정말 힘들어서 안 되죠. 네.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찾아보고 그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언어를 내가 사랑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것을 또 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한 가지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제1의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래와 관련되어서 칭찬이 하는 말이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네. 고래를 어찌 한다고요? 중요한다. 네, 킬러 웨일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시월드 같은데 미국에 보면 이제 시커먼 몸뚱아리에 하얀 점 박힌 그런 고래들이 있어요. 그것이 거의 바다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곰도 잡아먹고 자기보다 더 큰 고래들도 다 잡아먹고 막 그러는 최상위 포식자인데, 그 고래를 사람들이 훈련시켜요. 훈련시켜서 그 고래 위에 타고 다니면서 막 제주를 넘고 그렇게 고래를 훈련시키는데, 그 포악한 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장 포악한 바다의 최고 포식자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사고가 있긴 했었지만 말이죠, 옛날에. 네. 그래서 고래도 하물며 칭찬해주면 그렇게 순한 양처럼 길들일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어떨까?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자신감이 많이 생기죠. 예, 셀프 스팀이라고 이거 한국말로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한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어떨까요? 예, 고래도 좋아한다는데 부모님들은 더 좋아하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런데 온유한 말로, 겸손한 말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칭찬 그거 우리를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 인정하는 말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진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2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는 시간이거든요. 함께 하는 시간. 함께 하는 시간. 저기 뭐 불륜 커플 분리법 구별법 가르쳐 줄까? 손잡고 가는 사람들은 다 불륜 커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부들은 되게 손 안 잡고 간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부부들은 손잡고 가겠죠? 네. 그리고 어떤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어떤 식당 주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저 사람들은 부부구나, 저 사람들은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안다고 그래요. 부부들은 서로에게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대요. 다른 데 보고 있대요. 다른 데. 그런데 실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 무이면은 될까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세 가지 솔루션 중에서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그죠? 네. 제3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핵심이 여보, 우리 텔레비전 같이 볼까?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같이 보면 함께하는 시간? 여보, 같이 밥을 먹읍시다. 같이 밥 먹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관심이 바로 상대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자기만 먹고 TV 보면서 완전히 TV에 빠져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함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은 핵심이 뭐라고요? 상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상대에게 관심이 온전히 기울어져 있을 때, 그때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때 뭐를 느낀다고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는 사람은 제1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친한 거예요. 연대감. 그 전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내면 안에서부터 진지하게 서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냥 껍데기만 아니고 진실한 내면의 것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듣기만 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네. 자매님 남편이 그러세요? 아니면은 자매님이 그러세요? 아니, 그런 걸 봤어요. 네. 그래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응답해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있는 시간, 관심을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울여 주는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책이 좀 여러 가지 예도 많이 나오고 좀 읽을 것이 많은데 시간 제약상 제가 그냥 대강대강 말씀드리는 것인데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풍부하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 나 선물이라면 질색이야.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예, 저기 뭐 돌반지도 있고 뭐 저기 뭔가 꽃다발도 있고 돈. 또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서울의 대림동에 대림동 신길동 살레시안 하우스에서 살고 있을 때 독일 신부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 독일 신부님이 무척 재미있고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셨어요. 아마 지금은 어디야 스웨덴에서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발터 슈미트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배우시지는 못하셔가지고 떠듬떠듬 얘기하시는데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말씀하셔서 유창하게 말하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재미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찍 결혼을 하시고 1차 세계대전 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8살 때인가 이 신부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없죠. 그런데 이 신부님이 수도원에 가겠다고 그럴 때 이제 엄마가 같이 동반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맞이해 주시는 분이 그 발터 슈미트 그 지원자로 간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첫 발을 디디는데 야, 너는 수도원에 들어오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 그렇게 말했대요. 네. 그만큼 엄마가 젊으시니까, 그리고 그 신부님 막 수염도 나시고 막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재혼하시고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형제 간의 우애가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마의 그 80회인가 70회 생신이셨을 때 독일에서 생신 잔치를 크게 해주기로 형제들이 다 서로 연락해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슈미트 신부님도 독일에 가셨죠. 그런데 엄마는 한국에 나가 있는 그 자기 큰아들이 자기 생일에 올 것을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가 열리는 큰 홀에 자식들이 다 선물 갖다 주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 큰 카트에다가 큰 상자를 해가지고 엄마 이게 마지막 선물이에요 하면서 이 박스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답니다. 짐작하시겠죠? 네. 그 속에 이 장난꾸러기 큰아들이 내가 선물입니다 하면서 거기 들어있었어요. 네, 바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참으로 선물은 마음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눈이 돌아간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안 돼요. 그게 선물은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표시,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의 가치, 뭐 돈을 얼마짜리를 샀는지 뭐 이런 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이미 빛바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선물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지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뭐겠어요? 선물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선물은 문화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결혼할 때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반지죠, 그죠? 예. 이 반지는 뭐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반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격보다도 그 의미 때문에 함부로 전당포에 맡기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엔 봉사라고 네 번째 언어는 봉사인데요. 이 봉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이게 조금 의미가 확 이렇게 사랑의 언어의 차원에서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봉사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서비스 해준다면서도 돈 받아요? 그런데 본래는 라틴어의 의미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는 말이라 남자 종은 세르부스, 여자 종은 세르바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종은 뭔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지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서는 주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봉사는요, 아까 사진에 교황님께서 어느 그 교도소에 가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발 씻어주는 그 부활 전에 왜 그 성목요일에 발 씻어주는 예식 있죠? 예, 그거 바로 무릎 꿇고 그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머리를 또 여자아이들 같으면 머리를 따주고 이러는 것들은 다 어떤 면으로 뭐 여러 가지 언어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서비스라고 봉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는 어떤 대가를 말하는 거 그것이 없어야지
사랑의 참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대가가 오고 가고 대가를 계산하면 그거는 이미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 장사가 되는 거죠.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서비스는 대가 없이 바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남편들이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 보지 않은 남편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동쪽에서 뜨나요? 네. 동쪽에서 뜨는데 서쪽에서 떠가지고 남편이 주방에 가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 이거 웬일이야? 그럴 때 그 아내가 정말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 아내의 사랑의 제일 언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봉사. 예, 봉사, 서비스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제일 언어가 아니고 봉사를 받을 때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제일 언어인 것은 봉사라고 네 번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셔요? 나는 세상에 뭐하러 왔다? 봉사를, 서비스를,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예,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네 번째 언어이기도 했나 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 언어. 우리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성경과 이 사랑의 언어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각자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제가 계속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로 번역하면 더 좋을까 그런데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스킨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몸에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는다면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 좋아했어요? 아니면 기분 나빠 머리 만지지 마 이렇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리고 등을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뭐 칭찬하는 말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아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 좋아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는 어른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내가 사랑의 언어가 이거다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제일 사랑의 언어들은 점점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선명해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란 말 속에 담긴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육체를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실리온이 안 그래요? 별 생각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또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수단들, 악수하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 손 내밀거나 또는 이 스킨십,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해 주는 걸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오랫동안 유럽에도 있었고 또 미국에도 있어서 거기 사람들은 조금만 아는 사이라도 안아주고 이쪽에 얼굴 한번 대고 또 이쪽에 얼굴 한번 대고 이렇게 그 스킨십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좀 문화적인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고 또 저 사람들 무슨 사이야 하면서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다른 문화인데, 하여튼 그것도 문화를 따라가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강한 제일의 언어가 된다면 바로 5번째 언어, 스킨십이 나의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노래 하나 부르고 계속하면 어떨까요? 네. 나훈아의 사랑 어떨까요?